옛날부터 이 업계에 떠돌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크로스라이닝은 죽음의 키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신나고 재밌게 진행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특히 우람이와 윤식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일단은 재밌고요. 두 번째가 두 분의 복장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예전부터 비즈니스 그러면은 거의 뭐 양복에다가 건색 양복이죠. 그것도 빨간 넥타이에 그 한여름에 카우스 버튼에 2대8 가르마에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많이 시켰는데 그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죠. 두 분 다 모자 쓰고 있고 한 분은 또 아버님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고 밭에서도 찍고 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세요. 일단 그 우람 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유튜브를 찍기 전부터 저하고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화상으로도 같이 얘기도 좀 나눴고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반가워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막 얘기만 듣고 있던 일들을 그분들은 아예 그냥 일생활에서 부딪히고 있으니까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윤식이라는 그 아버님의 그 구력도 만만치 않으시고 저도 29살에 이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52이니까 꽤 오래됐죠. 20년이 넘어가니까 저도 뭐 25년을 했는지 23년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을 좀 너무 FM대로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 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재밌다, 네트워크가 아직도 이렇게 썩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왜 이 사업은 재밌게 할 수가 없을까 뭐 이런 의문도 많이 가져보면서 나름대로 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도 있지만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형제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댓글로 달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처음에 태동이 됐을 때부터 크로스 라이닝은 엄격하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크로스 라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제 라인을 뜻합니다. 형제 라인은 저의 LOS, 그러니까 저의 파트너, 저 위에 스폰서, 고 라인, 저랑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인 말고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라인을 크로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도 크로스 라인일 수가 있죠. 근데 왜 이게 예전부터 금지가 됐을까? 그리고 크로스 라이닝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크로스 라이닝은 원래 카운셀링은 스폰서하고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 라인의 사람들과 비즈니스에 대한 카운셀링을 하는 행위를 크로스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최고의 리더가 그것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심하게 가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윤식이 아버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뺏길 위험이 상당히 높죠. 그것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뺏을 수 있는 거는 회사가 나름대로의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 회사도 가장 낮은 직급은 6개월을 쉬어야 되고요. 그 이외의 직급들은 1년을 쉬어서 다른 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쉬는 동안에라도 그러니까 옮겨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한 번이라도 있다거나 제품을 구매했다거나 어떠한 사업적인 행위가 발각이 되면 바로 그대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상당히 조금 심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옮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상당히 짧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버티질 못하고 다른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게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라서
그쪽 새로운 그룹에 가서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그 전에 열정을 잘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라이닝을 통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것처럼 바보 같은 행위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로부터의 그 제재도 굉장히 심합니다. 잘못하면 잘립니다. 소탐대실이라고,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본적으로 크로스라이닝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혹시 그 쿵푸 팬더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뚱뚱한 팬더가 그 무술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사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쿵푸에 집중할 때도 완전 꽝이다. 그래서 5명의 전사들을 기르던 방식으로는 너를 교육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이거다. 그러면서 만두를 딱 꺼내요. 만두를 가지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팬더를 무술 수업을 시킵니다. 이것도 사업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스폰서의 입장에서 그룹 레그마다의 색깔이 같을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저도 한쪽 레그는 약사님이 주도하고 있는 그 레그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그냥 평범한 주부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주로 하고 있는 레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같이 조금 집중적으로 쏟고 있는 레그는 뷰티하고 헬시를 기반으로 한 완전 다르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다른 쪽 라인이 와서 어떻게 사업 잘 돼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트워크라는 게요,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악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스폰서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좀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 나한테는 왜 일리 가라고 했지? 방법이 더 쉬워 보이는데. 자,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요,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라인과 명함도 주고받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정이 없고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다른 거 없죠. 첫 번째 목표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친목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거고요.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와 관계없는 다른 라인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카운셀링이랍시고 해줘 버리면 위에 있는 스폰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뭐 일상적인 얘기, 대화를 나눈다거나 크로스라인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듣도 뭐 보지도 말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레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미팅하고 각자 돌아가면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앉아서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세하게 사업하는 방식은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파트너가 저쪽 다른 그룹이 저희 다른 레그죠, 사업 방식이 궁금하면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만의 어떤 장점이 있고 우리는 우리 쪽만의 장점이 있고,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저희 그룹에서는 그쪽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분이 또 그런 쪽에 자신 있어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제가 돕고 있는 그 라인은요,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스폰서가 그거를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조율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리더가 많은 경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이 커버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리더가 거기 가가지고 같이 크로스라이닝에 합류해서 부정적인 얘기, 좀 다른 얘기들을 해대고
본인이 본인 그룹을 망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철저하게 본인의 사업이고 그리고 본인의 그릇대로 커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리더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사업자분들은 그것이 이해도 안 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왜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게 하느냐.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 파트너분들 이외에 크로스라인과 뭐 차도 못 마시게 하고 다른 얘기도 못하게 한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위에 있는 리더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맞고 보는 겁니다. 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으니까요. 만약에 저한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서로 막 묶어서 뭐 아무 얘기 다 해라, 그게 첫 번째.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놓고 얘기도 못하게 해라, 중간은 없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래? 저는 두 번째 선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어울려서 무슨 얘기가 오갈지 모르고요, 그룹 만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망가뜨리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좀 서운해 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치제라고도 많이들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몸을 비비꼬고 할 때 어머니가 매를 들어서라도 학교를 보내죠. 그 학생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본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 가치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 보면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스폰서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본인이 그룹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때 왜 스폰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람이와 윤식이 그 동영상처럼 너무 그렇게 막아놓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게 진짜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요. 그러나 어떠겠습니까? 그 리더가 경험이 없고 그냥 걱정스러워서 그냥 맨홀 뚜껑으로 막아놓는 거를 할 수 없죠. 뭐 위에 스폰서를 경험이 적은 사람을 만나면 파트너가 좀 힘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폰서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얘기를 하자, 사업 얘기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자신이 있으시면 크로스라이닝 하셔도 됩니다. 그건 크로스라이닝이 아니니까요.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해보십시오.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서로 힘들 때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뭐 이러면서 서로 동병상련 해가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다. 항상 힘들면 스폰서하고 카운셀링을 하십시오. 저는요, 지금 요 회사에서만 지금 1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뒀던 사람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어이 김 사장, 나 그 사업 해봤잖아, 나 폴라이프 해봤잖아, 그거 돈 안 되잖아. 정말 그럴 때는 막 속이 막 이만큼 올라옵니다. 내가 그 사람 사업하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했다고. 바깥에 나가서 저한테 전화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그건 뭐예요?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오지 마십시오 라고 거절을 합니다만, 만약에 그때 제가 힘들어 있을 때 지금 이 사업 왜 이렇게 힘들지? 살짝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속삭여 보세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바로 넘어갑니다. 네트워크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그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아메이 할 때요,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때는 사업을 할 때요, 어느 정도 멋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인사하고 명함 교환 안 하고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명함을 주려고 그러면 사장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켜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전부 다 아사리판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고 존칭하는 이유는 이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홈미팅에 가서요,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딱 이러면 사업 설명 딱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은 이게 부업이십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걸 가지고 저희 집안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주변에 오신 분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고 계시죠? 전 그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왜? 제 밥줄이 달린 문제잖아요. 웃을 때는 웃는 거고 좋을 땐 좋은 거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들을 퍼뜨리고 자기 힘들다고 남들도 다 같이 힘들어야 된다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면, 그거는 리더로서 단호하게 잘라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해보고 싶었어요. 크로스라이닝은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죽음의 키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단어를 써가면서 철저하게 리더들이 막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